이번 5번째 강의는 광고 카피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카피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광고 카피는 이제 광고의 꽃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것인데, 광고에 있어서 메시지 부분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광고 카피는 그렇다고 해서 머리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수집된 자료가 필요하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과학적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쓰여질 때 그 광고 카피는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고 카피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고, 또 어떤 전략을 가져올 때 가장 좋은 광고 카피가 나올 수 있겠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광고 카피의 제작 과정을 공부하시겠는데요. 이 카피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용어가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카피라는 것은 영어의 그 COPY, 즉 복사하다라는 뜻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광고에서 쓰일 때는 광고의 언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카피라는 용어는 광고에 쓰일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인데, 첫째는 광고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광고에서 쓰여져서 읽혀질 수 있는 요소, 즉 말이라든가 언어로 된 부분 혹은 문자로 되어진 부분, 이런 것을 총괄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또 광고에 있어서 그 메시지의 본문을 또 우리가 카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카피는요, 그런 그 세 가지 특성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카피 자체가 얼마큼 소비자를 사로잡을 것이냐, 또 혹은 소비자에게 호감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을 잘하면 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도 처음에는 광고를 딱 봤을 때 호감이 가지 않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감동이 되어지고 호감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광고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메시지를 구성해서 카피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그 담당자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카피가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또 광고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즉 카피를 만들고 혹은 카피 전략을 세우고 또 그런 그 세워진 전략을 가지고 메시지를 작성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광고에서는 카피라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피라이터의 역할은요, 지금 상당히 그 역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광고사에서 제작국장 혹은 크리에이티브 국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어떤 아트 쪽에 있는 분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카피라이터 출신들이 올라와서 국장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만큼 광고회사 내에서 카피라이터의 역할이 강해지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광고 메시지가 광고 내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과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주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라이터는 광고 대행사 내에서 기획 파트에 있는 AE, 어카운트 이규제큐티브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일을 하다가 또 크리에이티브 쪽에 와서 크리에이티브 식구들을 데리고 크리에이티브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피라이터는 지금 실질적으로 카피라이팅을 하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적인 측면을 다 진두지휘해야 되는 그런 역할까지 맡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래 카피라이터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즉 광고 전략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과 표현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광고 캠페인의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역할을 한다. 실제적으로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어떻게 광고를 제작하냐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또 카피라이팅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그 카피라이팅의 기본적인 전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광고 목표와 카피 전략을 같이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G 화면을 같이 봐주시죠. 그래서 이 CG 화면 보시면 이제 광고 목표와 카피 전략이 비교가 되어 있죠. 첫 번째, 광고 목표가 어떤 그 브랜드, 즉 상표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따른 카피 전략은 브랜드의 어떤 물리적 특성 혹은 기능적 특성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카피 전략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광고 목표가 제품의 사용률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카피 전략은 이 브랜드의 사용을 혹은 브랜드의 이름을 많이 기억이 나게끔 카피를 쓴다든지 혹은 새로운 용도가 있다라고 쓴다든지 혹은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카피를 작성해야만 광고 목표와 카피의 전략의 목표가 같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말하자면 이 페어플레이가 되겠죠. 이 광고 목표와 카피 전략 두 짝이 같이 같은 페이스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카피 전략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그 방법은 뭐 모든 광고 회사 다 이렇게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카피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은 먼저는 광고 목표에 따라서 해야 된다. 광고 목표가 브랜드의 어떤 특성, 이미지를 강조할 거냐, 혹은 어떤 사용 방법이나 혹은 사용 율이나 사용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그 목표를 삼을 거냐에 따라서 카피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제 이 카피의 그 구체적인 작성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피의 작성 방법이 물론 뭐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수는 아니겠지만 지금 교과서에서는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품의 이 정보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제품 정보라는 것은 그 제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품의 먼저는 특성, 가장 중요한 특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방법, 이용도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브랜드의 어떤 지명도라든가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 등이 정확하게 이 카피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제품의 정보를 이제 카피에 어떻게 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시장의 정보가 어떻게 카피 내용 속에 담길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물론 시장 정보 자체를 많이 줄 수는 없겠으며 또 그런 시장 정보 자체를 많이 준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 시장 상황이라든가 혹은 경쟁 제품, 경쟁 상품들의 장단점 등을 약간은 언급해 줄 때 그 카피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CF에서는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짧은 시간, 20초, 15초 안에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지만 잡지 광고, 또 신문 광고 혹은 인터넷 광고에서는 이러한 그 시장 정보를 약간씩은 담아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정보입니다. 소비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니즈로 삼고 있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때만이 그 카피는 정확하게 소비자의 그 의중을 꿰뚫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이 카피를 작성하기 전에 카피라이터한테 분명하게 당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을 한다는 옛말처럼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그 소비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가, 또 그들은 어떤 식의 빈도를 가지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확한 정보가 카피라이터한테 와야만이 카피라이터는 그걸 가지고 카피를 작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환경정보입니다. 즉 환경정보는 시대적인 흐름을 말하는 것이겠죠. 정치 상황,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벤트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얼마큼 경제가 안 좋은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인가. 만약 제품 단가가 비싼 그런 제품을 광고한다 그러면 좀 비싸지 않은 것처럼 또 이렇게 캐모플라지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광고 정보입니다. 광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이 카피라이터한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고를 얼마큼 해왔고, 또 타사에서 광고를 해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번 우리 광고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광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 하는 이러한 식의 광고 그 자체에 대한 정보도 또 잘 와야 될 것이고요. 또 이 광고를 찍으려고 하는 CF 감독은 어떤 스타일의 감독인지 이런 것까지도 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카피라이팅은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기업 정보입니다. 기업의 어떤 역사와 규모뿐만 아니라 경영 이념 혹은 기업 이미지. 어떤 좀 더 예를 들어서 LG는 요새도 사랑해요 LG라는 광고, 이미지 광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피는 뭔가 좀 우직하고 기계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러한 식의 카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기업의 이미지하고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의 기본적인 이미지하고 맞는 또 카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가 또 분명히 이 카피라이팅이 작성되어지기 전에 분명히 수집되어야 될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러한 식으로 봤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카피는 작성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1단계는 사전에 정보가 수집되어지는 단계겠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토대로 카피를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구성해서 쓸 것이냐,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였고, 마지막 단계는 카피를 직접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그 카피가 작성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실제적으로 광고회사에서 어떻게 카피가 작성되어지는지 궁금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회사의 이 카피라이터들을 만나봤습니다. 카피를 쓰는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 먼저 HSAD의 카피라이터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카피를 쓸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며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 인터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몇 년 전에 굉장히 카피라이터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카피라이터는 카피라이터가 아니다, 브랜드 라이터다 라는 말이 굉장히 한때 유행을 하고, 브랜드 라이터가 되려고 카피라이터에게 정말 기를 쓰고 공부를 더 하고 글만 잘 쓰면 안 되는 사람으로 약간 이렇게 시프트가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브랜드 라이터까지 되려면 카피라이터가 그 기획 방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며, 더 크게는 그 기획 방향까지 정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기획 방향을 잘 이해해야 좋은 카피가 나올 수 있다. 되도록이면 기획 회의 참여를 해서 자기 의견을 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기획 의도에 자기가 동의를 하게 되어서
아이디에이션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발로스란 얘기는 물론 1차적으로는 책상 앞에서 글 쓰기만 하지 말아라. 그거 갖고는 글은 쓰겠지만 카피를 쓸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냥 속뜻이 담긴 얘기고 소비자를 만나란 얘기예요. 나가서 제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제품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라. 그래야 머리로 쓰는 카피가 아니라 가슴으로 쓰는 카피가 나올 것이니 그런 이제 취지에서 이제 선배들이 앉아서 쓰지 말고 나가서 써라라는 얘기인데 그건 분명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독창적이라는 게 세상에 사실은 없었던 생각이나 없었던 일은 없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그거를 내가 재밌게 해석을 해서 같은 얘기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다르게 얘기하느냐가 독창적인 거지 뭐 전혀 여기 이쪽에 가야 할 길이 이건데 다른 길에서 카피를 끌어온다거나 관점을 끌어온다거나 하는 게 독창적인 건 아니에요. 촬영장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카피를 써 놓았다고 해도 카피가 다 나와 있어도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뭐 멘트가 좀 바뀌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카피를 다시 뭐 손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거 한 만큼에서 자기가 얼마나 카피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고 연차가 좀 쌓이면 그 정보에서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정보들 중에서 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소재? 아이디어의 소재를 찾아낸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딱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그날부터 그걸 공부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늦은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광고도 너무 많고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를 필요할 만한 포인트를 찾는 게 사실은 광고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거를 왜 원할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금까지 만나본 제가 크리에이터 선배들 중에는 두 분인 것 같아요. 전술을 위해서,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를 위해서 무조건 논리적이어야 하는 분. 그래야 설득을 시킬 수 있으니까. 왜냐면 논리가 없는 크리에이티브는 우리끼리만의 잔치라는 거죠. 누가 그거에 공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있어야 한다.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분과 한 부류는 논리에 갇혀서는 좋은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 없다. 기획서 이렇게 찢어버리시는 분도 많았어요. 제가 모신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길에서 어떤 길을 내가 택해서 가야 할지 항상 흔들리고 항상 고민이 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품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 같고 어저께의 결론은 그래도 논리가 필요하구나 예요. 그래서 말씀이 맞아요. 뭐였죠?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이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루면 참 좋겠다. 어투나 글을 뱉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보다요. 그 글을 잘 보면, 그 카피를 보면 어떤 관점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가 보일 거예요. 그것을 모방해서 연습하는 거, 모방은 좀 이상하고 그것을 연습해서 그것을 다른 제품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는 그런 트레이닝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문장력을 키우고 싶어서 뭐 일기를 쓴다거나 어떤 에세이 같은 걸 쓴다거나 감상문을 쓴다는 그런 거를 꾸준히 가끔 하거든요. 시간이 없을 때는 못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카피라이팅이랑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고주 목표가 엑스노트가 굉장히 남성적이다. 딱딱하다. 디자인이 밀린다. 라는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마켓쉐어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대신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끝내주는 제품이 나온다.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제품을 플래그십으로 우리 회사 이미지를 바꿔주십시오. 이게 숙제였어요. USP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이 많은, 기능의 장점이 많은, 새로 처음 보는 기능들이 많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크리에이티브하게 포장을 해서 광고를 하자, 캠페인을 하자. 인텔 센트리노 2 기반의 엑스노트. Dressed up like $1 million. 담으려고 했던 게 굉장히 중성적인 스타일리시함이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잡은 게 시크라는 키워드를 잡았고 그것을 카피로 푼 게 남자라고 하기엔 너무 섬세하고 여자라고 하기엔 너무 멋지지 않은가. chic by X노트 이렇게 되는 게 카피 구조거든요. 근데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여자라고 하기엔 너무 멋지지 않은가 부분이에요. 거기 광고주나 이 소비자 반응에서 왜 여자는 멋지면 안 돼요? 라는 그게 뉴니스가 있습니까? 라는 반응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쓴 저도 또한 그 생각을 하고 썼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 한번 바꿔보자. 근데 그 시크를 담는 그릇에 다른 단어 찾기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를 아예 바꿔서도 그 안에 되게 좋은 카피가 많았어요. 제가 쓴 거, 저희 팀 카피라이터가 쓴 게 좋은 게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원안으로 가게 된 많은 이유가 있죠. 남자라고 하기엔 너무 섬세하고 To look like Gary Cooper. Super duper come. 여자라고 하기엔 너무 멋지지 않은가. Sticks for umbrellas in their midst. 네, 잘 보셨죠? 이 조합 광고 대행사의 그 카피라이터들이 여러 가지 그 카피 말하자면 그 원리 원칙을 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카피 전략으로 넘어가서 4가지 구성 요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CG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그 소구하려고 하는 타겟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광고를 하는 이 광고의 목표의 대상자가 누구냐? 청소년층이냐? 20대, 30대 청년층이냐? 혹은 40대, 50대의 중년층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메시지로 구성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카피라이터의 의중에 달려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아까도 얘기한 6가지 그 정보들, 소비자 관련 시장 정보, 환경 정보, 이러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것이 응집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특장점이 잘 표현되어야 됩니다. 카피 전략에 있어서 제품의 특성은 뭐냐, 또 타사와의 또 타 제품과의 이 비교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뭐냐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카피의 어떤 독창성을 말하는 건데 이제 개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남들과 유사한 카피, 또 남들과 유사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광고 나름대로의 그 독창성 있는 어떤 좀 개성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제 카피 전략의 4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피 전략의 전개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전략은 3가지에 의해서 전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카피 폴리시입니다. 영어로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말하는 거죠. 그 카피가 어떤 정책을 하냐는 것은 이 전반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간략히 적어 놓은 것이 크리에이티브 브리프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카피를 작성할 것이냐 하는 기본 방침을 세우는 것이 바로 카피 폴리시입니다. 카피 정책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카피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이제 그 카피라든가 카피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놓는 것을 카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카피 플랫폼은 그 안에 하나의 그 도표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 제품의 이점, 특성, 또 혹은 어떤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이 대자 대조표 형태로 적혀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카피라이터들은 하나하나 카피를 작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카피의 그 포맷입니다. 카피의 포맷은 말하자면 카피의 어떤 전체적인 틀이나 구조를 하나 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 형태의 카피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대화하는 형태로 쓰여줘야 됩니다. 너 이거 먹고 싶니? 나도 그거 먹고 싶어. 너 이거 한번 입어볼래? 나도 한번 입어볼래? 이런 식으로 카피가 대화 형태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요. 혹은 아니면 서술 형태로 쓰겠다. 카피 포맷을 그렇게 정해놓으면 어떤 대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나레이션 하듯이 서술 형태로 또 써내려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카피의 그 형태를 미리 짜놓는 것을 카피 포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런 그 카피의 포맷에 열 몇 가지 방법을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인칭형으로 갈 것이냐, 대화형으로 갈 것이냐, 혹은 카피를 또 만화 형태로 쓸 것이냐, 혹은 어떤 캐릭터 중심으로, 이것을 말하면 이제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끔 하는 카피 스타일이죠. 혹은 정보 제공 형태로 쓸 거냐, 정보를 마구잡이 이렇게 막 주는 형태로 쓸 거냐, 혹은 증언하는 형태로 카피를 작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또 뭐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부정해보고 또 해답을 얻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10여 가지 그 카피 포맷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또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 TV 강의에서는 다 할 수 없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카피를 이제 어떻게 그 전략 가운데 기본 법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카피의 기본 법칙은 CG 화면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 법칙은 아이드마 법칙입니다. 카피의 기본 법칙 가운데 첫 번째 아이드마 법칙은 이건 뭐 고전적인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광고학에서는 하나의 이론을 정립하고 또 여기 이론에 맞는 또 그러한 임피리컬 리서치, 경험적인 또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드마 중에 첫 번째 A는 어텐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주의를 끌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예. 아무리 광고 카피를 우수하게 적어놔도 소비자들이 그걸 안 보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이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36면으로 되어 있다고 치면 36면의 매 하단 밑면에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 광고 중에 과연 몇 개의 광고가 읽혀질까요? 한 명의 소비자에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장 우수한 광고라 그러면 먼저 어텐션해서 볼 수 있게끔 주의를 끌어야 된다는데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헤드라인.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운 현대 광고와 카피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헤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 어텐션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끌게 되는 것이죠. 여기를 보세요. 아니면 변비가 심하신 분은 이 광고를 보세요. 이렇게 광고를 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의를 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흥미를 유발해야 됩니다. 인터레스트가 없는 그러한 메시지는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녀간에 데이트를 하더라도 인터레스트를 막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무미건조한 대화는 그만 그 데이트가 두세 번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흥미를 주는 대화를 하게 되면 한 번의 데이트가 두 번, 세 번으로 연결되고 나중에는 10번, 100번 그리고 결혼에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헤드라인은 주위에서 봤지만 그 다음 바로 본문 카피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것이 흥미를 줘야 끝까지 광고를 다 읽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어떤 욕구입니까?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좀 사보고 싶은데, 다음에 꼭 사볼까 하는 그러한 그 디자이어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흥미까지는 읽어줬지만 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채택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디자이어, 즉 욕구가 불러일으켜져야 하고요. 네 번째는 메모리, 당장 살 수 없다 할지라도 기억에 놔뒀다가 언젠가는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빨리빨리 구매로 이루어지게끔 해야 돼요. 다 흥미도 좋고 요구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나 빨리 구매를 못할 경우에는 언젠가는 기억 속에 사라질 수도 있고 영원히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채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매로 이루어지게끔 카피해서 마지막 부분,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나 혹은 회사의 로고가 있는 부분이나 혹은 마지막에 브랜드 이름이 적혀진 그 부분에서 어서 오세요라든가 뭐 당장 행동하세요라든가 이런 어떤 빠른 이 리액션, 반응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을 그 카피 속에 집어넣어서 소비자의 그 구매를 빠르게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법칙을 보시면 5I의 법칙이다. 5I, 즉 5가지 I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 첫 번째는 아이디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 카피에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거는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남이 안 쓴 아이디어,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빨리 누가 내서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베네똥과 같은 그런 광고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유명한 광고입니다. 광고의 그 질은 고사하고 차치하고라도 그 광고 자체의 아이디어는 아주 독창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가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고 또 많은 광고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접적인 충격에 따라서 immediate impact, 이것은 임팩트를 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말하자면은 뭔가 소비자의 머릿속에 꽝 하고 때릴 만한 그러한 어떤 좀 충격성이 있는 카피를 집어넣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거트를 잡수세요. 이게 아니라 변비가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뭐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요구르트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왜 그 요구르트를 먹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incessant interest, 연속적인 흥미를 줄 거냐. 이제 이거는 헤드라인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 이야기겠죠. 본문 카피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데 지루하면 안 됩니다. 지루하면은 이탈될 수 있습니다. 다른 광고로 도망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카피 중간중간에 포진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 줄에서 또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 줄에서 그 다음 포인트에서 흥미를 느끼게끔 연속적인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집어넣으라 하는 것이 5I 중에서 세 번째 법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포메이션,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필요한 정보라는 건 뭡니까? 소비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소비자의 마음을 바로 찔러줄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바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카피 속에. 공허한 카피를 아무리 많이 늘어놓으면 뭐합니까? 소비자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러나 카피의 양은 적지만 바로 중요한 그 하나가 딱 들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휴대폰에 있어서 정말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카메라가 없으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카메라가 없으니까 막 당황했을 때 내 휴대폰에는 카메라가 있어서 교통사고 현장을 카메라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편리한 내 휴대폰, 어느 회사
어떤 브랜드 이렇게 딱 이렇게 광고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필요한 정보가 바로 다른 소비자한테까지도 다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것이 5I 중에서 네 번째 법칙이고요. 다섯 번째는 impression, 즉 이거는 행동을 좀 유도하는 겁니다. 예, 어떤 그 좀 이 충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카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충격을 주는 거는 좀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을 주는 거고요. impression이라는 것은 좀 어떤 이 행동에 이 충동을 줘서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오세요. 곧 마감됩니다. 또 곧 품절됩니다. 예. 여러분들 케이블 방송이나 IPTV에서 이 쇼핑 채널을 보시죠.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제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곧 마감됩니다. 곧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급해서 전화벨을 누르게 된다든지 혹은 그쪽하고 연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행동에 유발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보, 그러한 그 카피의 그 핵심적인 멘트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 카피의 5I의 법칙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카피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는 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카피라이터한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브루스 밴딩어라는 그러한 사람이 카피 워크숍이라는 책에서 이 워크북 형태로 된 책인데요. 거기서 몇 가지 유령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적절한 표현 방식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카피도 결국 사람이 쓰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문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국어적인 문법과 문학적인 표현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강력한 표현할 수 있는 동사 같은 것을 좀 잘 활용하라는 거죠. 동사는 우리가 먹는다, 마신다와 같이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동사를 잘 활용하면 글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용사를 추가시켜 보는데 많이는 말고요. 아주 핵심적인 요소에 형용사를 추가해주면 형용사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동사와 형용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또 제품에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표현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제를 잘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광고 캠페인은 모두 다 훌륭한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 광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주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살 것이냐, 어떤 인격을 갖고 살 것이냐, 또 여러분이 글을 쓰더라도 마찬가지고, 문학작품을 쓰고 소설을 쓰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이 대학생으로서 리포트를 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떤 주제를 갖고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이 중심적으로 흐르는 이 주제가 이 장문의 광고 카피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카피를 작성할 때 리듬을 가진 카피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리듬을 가진 카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하자면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간다든지 혹은 좀 동적인 소리가 있는 그러한 카피로 간다든지 여기에는 어떤 숫자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이냐 2이냐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소비자들이. 또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대꾸법이나 대조법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1년을 입어도 10년 된 듯한 옷,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이런 것은 서로 병렬 구조가 되면서 대조와 대꾸가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기억할 만한 광고 카피 문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둔이나 운율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앞부분의 말과 뒷부분의 말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혹은 유사한 용어로 된 이러한 식의 카피를 구성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둔이나 운율을 쓰는 방법도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들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 광고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정도로 해서 리듬을 가진 카피를 작성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리라이팅, 즉 다시 쓰기를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한 번 써놓고 광고주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번 혹은 3번까지 써봐서 더 좋은 문체 혹은 더 좋은 내용의 카피가 나온다 그러면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갖고 이제 광고주한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피의 문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교과서를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카피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범하기 쉬운 오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은 그 오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6가지가 좀 제시되어 있네요. 첫째는 혼동성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문장 구조로 가지 말고 명확하게 뜻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갈 때 이 혼돈을 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고라는 것은 그 소비자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뭔가 얻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지 이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내용인 것 같다는 그런 그 혼돈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소비자들은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필요하게 긴 문장은 좀 피하라는 겁니다. 간결함의 중요성을 더더욱 광고에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또 나이키의 예를 들어놨는데 Just Do It 이라는 그런 그 광고 슬로건이 짧고 명료하다는 거죠. 그럴 때 소비자들은 그런 슬로건도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오류는 상투적인 문구, 진부한 문구 혹은 과장된 문구를 좀 피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좀 항상 써오는 말들, 그 다음에 이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는 이 제품만 쓰면 만병통치가 된다든지 이런 광고는 굉장히 과장성이 많은 광고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카피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카피들이 있다. 너무 어떤 이미지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추상적인 내용만 쓰면 그것이 주는 이 어떤 이 거리감, 소비자와 광고와의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중심적인 표현, 너무 어떤 자기를 내세우고 제품의 어떤 우수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기업의 우수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너 잘났다라는 식으로 소비자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좀 부정적인 문구를 피하라는 겁니다. 뭐가 안 될 수도 있다, 겸손하게 표현한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피해서 좀 더 강렬하면서도 짧고 명확한 그러한 표현들을 할 때 이 광고 카피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카피를 어떻게 쓸 것이냐, 또 광고 카피는 어떻게 제작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많겠죠. 하나하나 공부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좀 더 우리가 또 어떤 기본적인 것을 좀 떠나서 좀 더 본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광고 카피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복습을 많이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